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단번에 끝낼 비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다시 고조되는 전쟁 공포로 인해 국제 유가는 치솟고 언론에선 지상군 투입설부터 평화협정 가능성까지 엇갈린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개전 3주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과연 이 전쟁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호르무즈 해역의 요충지 카르그 섬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곳을 실제로 점령할 때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과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미국이 호언장담하는 전쟁 종결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 내막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왔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란 전쟁 발발 3주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을 향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달한 이번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입니다. 트럼프는 당초 4주에서 6주 내에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벌써 3주가 지났음에도 종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의 통제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 또한 현저히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종전까지는 수준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폭로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백악관의 발표대로 괴멸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죠. 이란의 군사적 동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던 이란의 주요 해안 군사시설들이 정밀 타격되었으며 대한미사일 기지와 지하 요새, 선박 감시 레이더망까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3주간의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작전 수행 능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도 계속 악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군사력에서 열세에 몰릴수록 오히려 세계 경제에 급소를 찌르는 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다룰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 섬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전체 공급량의 무려 20%가 오직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 나갑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에너지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하는 셈이죠. 그런데 현재 그 생명선이 끊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브렌트유 가격은 어느덧 배럴당 112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폭등한 수치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시장이 이미 고유가 체제의 장기화 시나리오를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트럼프가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이란이 물러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22일에 던진 승부수가 바로 48시간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죠. 만약 거부할 시 주요 발전소를 포함한 이란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끝까지 정면으로 맞붙었을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강력한 압박에 이란은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2일 이란의 공식 발표를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적대 국가와 연계된 선박만 아니면 이란 정부와의 조율하에 모든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덧붙였죠. 트럼프의 전면 개방 압박에 이란이 조건부 개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니 이란이 굴복하는 것 같고 곧 전쟁이 끝날 거라 낙관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선박 통제와 사전 조율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열세일지라도 해협의 통제권이라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활용해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계속 거머쥐겠다는 계산이죠.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도 중동 내 미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 전체를 타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 무력 충돌을 넘어 에너지를 볼모로 잡은 정교한 경제 전쟁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숨겨둔 결정적인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르그 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섬이야말로 이번 전쟁에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이 작은 섬 하나를 통해 이란 원유 수출량의 무려 90%가 나가거든요. 규모는 울릉도의 3분의 1 수준인 2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좁은 부지 안에 수십 개의 원유 저장 탱크가 밀집해 있으며 해저 송유관을 통해 이란 본토의 주요 유전들이 전부 이 섬으로 집결됩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세계 시장으로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이곳이 봉쇄되면 이란은 사실상 국가 수입원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미국 퀸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카르그 섬의 수출길이 막힐 시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의 수송로가 차단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112달러 수준인 유가가 만약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우리에겐 어떤 파장이 올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가가 100달러일 때 한국 성장률은 0.3%피 하락하고 150달러에 달하면 무려 0.8%피가 증발하게 됩니다.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이 곧 수입 원가와 기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대란을 초래합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속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장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이 0원을 가볍게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류비 부담은 배송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물류 원가가 뛰면 마트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원재료비와 배달 라이더,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유가 쇼크 한 번에 의식주 전반에 모든 비용이 도미노처럼 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게 되면 수입 물가는 이중으로 치솟게 됩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중동의 전쟁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섬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점령해 버린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 해병 기동군 병력 약 0명을 중동으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 USS 복수함을 포함한 상륙준비단, 삼척, 총사, 500명의 해병 정예 병력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 중입니다. 해상 기동 기지가 통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위험령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카르그 섬 점령 작전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도 지상 작전 외에는 대안이 없을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을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벤센트 재무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섬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이 열려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은 아예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원유 인프라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거나 섬을 완전히 장악해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점령이 전쟁의 종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란에게 카르그 섬은 단순한 영토 그 이상입니다. 국가 수입의 90%가 창출되는 경제의 중추입니다. 이곳이 미군 수중에 넘어가면 이란은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줄이 끊겨 군대 운영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 공직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겁니다. 결국 단순히 부수는 게 아니라 점령을 통해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 협상의 주도권을 줄 수 있죠. 섬을 되찾고 싶다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 카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1988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군 함정에 단 한 발의 공격이라도 가해진다면 즉각 하르그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주장하던 관세 정책을 실현시킨 인물인 만큼 이번 섬 점령 계획 역시 결코 빈말이나 허세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령이 이뤄지면 이란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아니면 수익원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립되어 고사하는 길뿐입니다. 하지만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 이란의 경제 체질상 후자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한 달도 버티기 버거운 실정이니까요. 결국 미국은 해협이 전면 개방과 핵 포기,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평화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 것이고, 이란이 이를 수락하면 제재 완화와 섬 반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완전한 승리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이죠. 무력 충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빈센트 제무 장관이 향후 반세기에 걸친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면 2달 남짓의 고유가 사태는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르그 섬 사태 이면에는 아직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존재죠. 중국은 현재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 중 무려 80% 이상을 수입하는 핵심 거래처입니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의 에너지원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미국이 이 섬을 통제하면 중국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대비해 홍해 연안 항구를 거점으로 하는 에너지 우회 경로를 구축 중입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하르그 섬 장악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다목적 카드입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고도로 설계된 지경학적 포석이라 할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라크는 하르그 섬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소규모 항만과 임시시설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출을 지속했죠. 즉, 시설 파괴만으로는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을 완벽히 끊을 수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렇기에 단순 타격보다 점령이 훨씬 위협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죠. 미군이 현장을 통제해야 모든 우회로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2.4%에서 2.2%로,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망을 약 0.3, 0.5%포인트씩 낮춰 잡았습니다. NH금융연구소 역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0%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에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최대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분쟁이 종식되는 시점에 시장은 그간의 하락분을 만회하며 매우 급격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이 동결된 위험 회피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현금을 보유 중이죠. 그러나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걷히는 찰나 그동안 대기하던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작년보다 117%가량의 성장이 기대되며 2분기 역시 96%의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AI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메모리 공급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탓에 주가가 잠시 하락했을 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의 가치나 수요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4%나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죠. 이는 지난 해 기록한 22%의 2배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단가 상승이 이끄는 반도체 수출 증대만으로도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6%픽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는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수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지만 전쟁이라는 소음이 걷히면
수면 아래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던 구조적 성장세가 주가에 고스란히 투영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를 살펴볼까요? 1990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 때입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며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코스피 역시 폭락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종전 직후의 상황은 반전이었습니다. 시장은 불과 6개월 만에 전쟁 이전의 주가를 모두 회복했으니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역시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개전 초기 나스닥이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전쟁이 끝난 뒤 1년 동안 미국 SP500 지수는 무려 3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매도한 이들만 손해를 본 셈이죠.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가 더 희망적일 수 있어요. 2003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된 직후라 시장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AI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건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반도체 수요는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견고합니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공포로 억눌려 있던 글로벌 AI 투자가 일시에 분출되며 주가는 더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이라는 법칙은 이번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그섬 점령,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미군이 섬을 장악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상황이죠. 이 시점이 되면 유가는 급락하며 브렌트유 기준 80달러대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코스피 역시 전쟁 리스크 해소와 함께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국내 경제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가장 고대하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지상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해집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죠. 이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5주에서 6주 이상 지속될 때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의 GDP는 최대 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에 준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AI 수요라는 강력한 뒷배 덕분에 구조적 수혜주라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타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이란 측에서 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백악관 역시 이란의 협상 의지를 확인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2026년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유가만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 자금은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정상화되는 길이죠. 그렇다면 투자자가 주시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이는 긴장 완화의 신호탄입니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수의 증가 여부입니다. 항로 정상화를 의미하니까요. 셋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잠재적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시설이나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200달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카타르의 LNG 공급을 과거에도 주요 시설을 타격한 전례가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아무런 실효성 없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경고가 빈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란은 더 완강히 버틸 테니까요. 세 번째는 레바논과 이라크까지 불길이 번지는 확전 양상입니다. 이미 레바논 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가 되는 셈이죠. 요약하자면 오늘 핵심은 카르그 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의 핵심 보루입니다. 미국이 여길 장악한다는 건 이란의 자금줄을 완벽히 차단하는 걸 의미해요. 트럼프가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죠. 파괴가 아닌 점령을 통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당장은 유가 폭등과 환율 변동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 전국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주춤했던 반도체 기반의 수출 동력이 다시 풀가동될 겁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54%나 늘었고 AI 관련 수요 또한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쟁은 결국 멈추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성장 엔진은 계속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투매하는 게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가로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나 경제 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리포트를 정밀 분석하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만 엄선해서 매일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성투해서 부자 됩시다. 예.